끌리는 거는 본성적으로 끌리는 거는 있긴 있겠죠. 아니 근친상간을 하면 왜 안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유전학적으로 뭐 열성 인자가 생겨가지고 뭐 그런다는 걸 이렇게 알고 확인해봤어요? 확인해본 적은 없고 하여튼 그런 쇠뇌인지 뭔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확인해봤냐 이거죠. 저는 확인해봤어요. 의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친구들 의사가 있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야, 이 근친상간 하면은 유전학적으로 문제 생긴다는데 진짜냐? 그랬더니 7대가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 예? 7대 7번 7번이요? 예. 내가 근친상간에서 애를 낳고 걔가 근친상간에서 애를 낳고 이거 7세대를 이루어졌을 때 그럼 거의 희박하잖아. 그 중에 100명 중에 하나 그 중에서. 그 중에서도 100명 중에 하나 말이 돼야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만약에 조회족이나 저기 에스키모가 얘기 말하는 걔네들은 오면 뭐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죽어 없었다는 뜻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네. 에스키모 생각하면 그러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마누라를 계속 내준다면서 스님. 이거 정말요? 그 옛날에 있던 풍습인데요. 유전자를 받기 위해서 뭐 있을 수 있어요. 유전자를 받기 예. 위해서. 정말 칠대가 일어나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받아 놓으면은 좋지. 예전에 일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7대란 말이에요. 현대에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사실 7대 내려오는 것도 힘들지. 그쵸.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가 7대 내가는 것도 힘들지 솔직히. 유전자의 이상 때문이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왜 안 되냐 이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아니요. 모든 나라에서 똑같아요. 모든 나라에서 근친상간은 금지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금지되면은 범법인 거예요? 네. 형사법이요. 형사법. 통제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통제가 힘들어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 가족이 붕괴되지 않나? 가족이란 개념도.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을 왜 유지해야 되냐부터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법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세히 봐봐요. 그 가족이란 구조는 법에 정의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거나 말거나. 네, 사실 상관없죠. 법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걔는. 내가 어떤 형태의 가족 구성을 만들고자 한들 사실상 그걸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어요. 법으로 지금 해놨잖아요. 결혼이란 제도가 있고 그리고 호적이라는 게 기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거는 법으로 해갖고 연결된 거지. 그거 없으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누가 누군지 왜 알아야 돼요? 그 호적도 없어졌잖아 지금. 호적제도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래도 다 나왔잖아. 호주제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적이 그 어떤 트리의 형태에서 개인의 형태로 바뀌었죠. 네. 내가 누군지 알면 되지 왜. 네. 문제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근친상간을 법으로 금지를 했을까요? 사실은요, 내 생각은 그래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뭐냐면 근친상간 방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일반적인 그 성폭행 관련된 법률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나는 근데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죠? 엄마 같은 어린 여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린 여자. 천본 여자. 그게 제일 좋죠? 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는 오늘 처음 본 여자예요. 네. 첫 번째는 어린 여자고요. 두 번째는 예쁜 여자. 자, 근데 어떤 여자가 예뻐요? 처음 본 여자. 이런. 여자는 자꾸 본 여자가 더 뭐냐면요, 자신과 닮은 여자를 예쁘다고 느껴요. 예, 자신의 형태를 그러니까 남자 여자 똑같아요. 자신의 얼굴을 남성형 혹은 여성형으로 전환시켰을 때 그걸 가장 예쁘다고 체크를 해요. 네. 자, 그리고 어리고 예쁜 혹은 날 닮은.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여자? 능력 있는 여자? 능력 있는 여자 싫어요. 내 말 잘 듣는 말 잘 듣는 여자. 맞아요. 이 누구예요? 세 개 합치면? 딸이네. 딸이죠. 자, 아빠가 딸을 좋아하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요. 이해가 되죠. 왜요? 그러니까 이해된다. 되죠. 당연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딸도 아빠를 좋아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딸이 아빠를 좋아하는 건 아빠로 좋아하는 거지 남자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착각이야. 이게 아빠의 착각이란 말이야. 난 아빠 싫은데. 시끄럽고요. 자, 이래서 여기서 이제 섹스가 일어나면 사실은 아이가 착각을 하거나 혹은 아빠의 권위로 찍어 누른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자면 근친상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섹스에 관한 법률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강간 쪽으로 있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는 굳이 근친상간 방지법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미성년자에 관한 섹스에 관한 법률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다음 두 번째, 딸이 20세가 넘었어. 성인이 됐어. 그 다음에 아빠가 줘서 섹스를 하겠대. 이제 어떡할래요? 20세가 넘었잖아. 자기 결정권이 일단 있죠. 이제 어쩔래? 이거를 과연 미성년자에 관한 근친상간 방지법으로 단죄를 하는 게 옳으냐 이거지. 원래 그 조직 내 성폭행도 동의와 합의하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당연히. 예.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예요. 자, 이래도 근친상간이 안 되는 건가요? 문제가 되나요? 어때요? 사실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될 게 있어요? 될 게 있어요? 없죠. 자, 실화요.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남매가 있는 거야. 근데 오빠를 잃어버렸어요. 뻔한 스토리죠.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 네, 누구야? 오빠야. 맞아. 이미 애를 둘 낳았어. 근데 독일의 실정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면은 바로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2년 살고 나오고 3년 살고 나오고. 그러면 계속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행복추구권과 근친상간 금지법을 가지고 지금 헌법소원 올라갔어요. 자, 누가 이겼어요? 행복추구권보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것이 더 옳아요? 옳지 않죠? 말이 안 되죠? 이게 독일의 케이스예요. 영국 케이스였어요. 남매가 이 사람 뭐 헤어지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둘이 살았어. 둘이 좋아가지고 결혼했던 거야. 자, 영국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할게요? 영국은 저기 성문법이 아니죠? 영국에서 어떻게 판단할게요? 니꼴. 응? 니꼴 있는 데서 살아라. 아니죠. 아니에요. 둘이 같이 사는 건 좋은데 섹스하지 말아라. 예, 실제 판결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애들 어떻게 할게요? 다른 나라로 독일로 갔나? 예, 이민 가버렸어요. 어느 나라인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이탈리아 집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가버렸어. 봐요. 잘 생각해봐요. 얘네가 여기서 나라를 털어가지고 딴 나라 갔어. 이제 그걸 누가 막을 거야? 그만이지. 사실은 법이라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남인지 아닌지 알게 뭐. 그러니까. 자, 금친상간 금지법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걔네는 원래 남인지 알았는데 그렇게 된 거라고요? 지들이 알고 살았어, 그냥 살면서. 지들이 좋대. 자, 근친상간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응? 없네요. 없잖아요, 사실은. 뭐가 문제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무슨 문제냐는 거죠. 됐죠? 네. 아까 그 케이스 얘기할게요. 이 케이스는 뭐냐면 여자애가 중학교 때부터 바람이 난다.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집 밖으로 나가고 난리가 났지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인가? 고1 때인가 고2 때 아빠랑 섹스를 한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섹스가 좋은 거예요. 근데 아빠가 나랑 섹스를 계속 하면 나는 가출도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 왜요? 아니, 자기 욕구는 섹스인데 밖에 나가서 하려니 싫다 이거지 자기도. 아빠 약 드셔야겠다. 딸내미 안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아빠도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웬만하면 딸을 위해서. 안 하려고 섹스를 안 하고 싶어서. 왜요? 네. 안 하고
싶어서 뭐 딸이 오기 전에 자위를 한다던가 등등의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계속 원하고 그래서 섹스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애가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죠. 성적이 좋게 막 올라요. 그러고선 대학에 들어가. 그선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 입시가 넘었어. 이제 어떡할 거야, 이제. 엄마는 없어요? 엄마는 몰라요. 만약 이 상황에서 엄마가 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상 엄마도 손은 못 대죠, 지금. 왜냐면 딸이 화가 나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모르는 척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섹스를 안 하면 얘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랑 하고 그러면서 방황을 하겠구나를 알고 있으니까. 중학교 때 이미 그래왔고. 너무 자식 위주로 사신다 두 분이. 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본인 위주로.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별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이 생각해보고 싶지 않다가 이 테라피스트로서 난 이거 수술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어떨 거야? 개인적으로 말고 테라피스트. 아니 그 두 개가 떨어지면 안 돼요. 합쳐놔야지. 테라피스트 안 할까봐. 너무 어려워요? 괜찮다. 괜찮다. 제가 딴 분 소개시켜드릴게요. 선생님한테 만약에 감당이 안 되면 그것도 방법이에요, 진짜로. 도저히 제가. 그러니까 진짜 만약 그런 상황 어떡할 거냐고요. 무슨 전화기를 그러니까 그거 엄마 입장에서 알았어. 이제 어떡할 거야. 내가 엄마야 이제. 그런데 최정환 마스터님 핸드폰 번호 시끄럽고요. 알려주세요. 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일단 있는 짐을 좀 챙겨가고 여행. 도피잖아 그냥. 회피. 회피잖아 회피. 그냥 부정은 안 하는 거죠. 그냥 인정하는 어떡하겠어요. 둘이 결정해서 나한테 통보를 해줘야지 내가 어떻게. 걔네들 계속 그러겠다 했는데. 그러면은 뭐 어쩌겠어요. 내가 마음을 잡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마음을 잡고선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내버려 방법이- 두는 거. 예. 그거거나 아니면 싫으면 내가 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행을 가는 거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은. 예. 그럼 예. 이 상황에서 테라피스트로서 나는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만약에 엄마가 내 남자예요. 지금 아빠가 내 남자예요. 아빠가 내 남자예요. 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나? 아니, 정말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세요라고 하죠. 자기도 죄책감을 느끼고 하지만 딸을 위해서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다라가 이 사람의 주 호소 문제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지. 어떻게 하실래요? 실화예요, 실화. 근데 아빠는 사실 죄책감 때문에 누군가한테 동조받고 싶은 그걸로 오신 것 같은데 이미 본인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딸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자신의 쾌락이 아니라 일단 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기는 정말 딸을 위해서인 거지. 자기는 쾌락이 아니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그 안에 쾌락이 없다고 말은 못해요. 일단은 그러면은 그냥 들어있긴 하죠. 그러면은 그냥 그거에 동조를 받고 싶은 거일 뿐이니 누군가의 네. 제3자의. 예? 그럼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 답이랑 조금 달라요? 저 같으면은 일단 형사퇴가 온 거는 이제 하겠는데 과연 딸이 지금 현재는 아빠와 이름으로써 네.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 현재 네. 이렇게 했지만 네. 앞으로 아빠가 뭐 20년, 30년 딸 죽을 때까지 또 뭐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딸이 어떤 상담이라든지 그 정신이라든지 그쪽으로 좀 상담을 갖다가 해서 조금씩 해서 그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를 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딸애가 이제 섹스 중독증이라는 그 진단을 내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섹스 중독증인 걸 수도 있고 뭐 아빠에 대한 집착증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 예. 이게요. 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게 어떤 질문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면 게이는 정신병이냐는 질문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게이가 정신병이냐 이거지. 같은 얘기죠. 톤이 같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그러니까 그 딸이 아빠와 섹스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정신적인 문제 있는 걸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정상이냐 판단할 것이냐 어려운 문제죠. 네. 어쨌든 지금 게이는 인정받고 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인정받고 있죠. 근데 대안이 없잖아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 네. 다른 대안을 행하면 되죠.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본인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정신적인 병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판단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병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죠. 예, 자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고려해 보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질문하고 내가 나한테 답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테라피스트 같이. 이순 씨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첫 번째는요. 법리부터 따져봅시다. 법리. 법은 어떻게 되죠? 이거 지금? 쪽으로는 위법은 네? 신상관 쪽으로 그진상관 위법이죠. 예. 이거 이대로 가만 냅두면 아빠가 완전히 박살나는 케이스입니다. 그쵸? 만약에 이거를 엄마가 경찰에 찔렀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대박살이죠, 그냥. 복구가 안 돼요. 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체증이에요, 체증. 내가 했던 방법은 이거예요. 녹음해라. 뭘로? 녹음이요? 예. 그러니까 둘이서, 딸이서, 싸우는 거? 예, 아니요. 그걸 왜 해? 그걸 왜 녹음해? 뭘로?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아,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난 불편하다. 아 그러니까. 아, 안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아빠 왜 그래? 난 그래도 이게 좋았고, 이게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딸이 스스로 얘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몰래 체증을 하는 거죠. 녹음해놓는 거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내담자이기 때문에 네. 그 아버지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죄책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법률적인 네. 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네. 인식하에 있기 때문에 꼭 딸만뿐만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그쵸, 자기 위험 요소 문제죠.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자기의 그렇기 죄책감입니다.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 말씀하시는 어. 건 내담자가 아버지라는 그쵸. 걸 네, 이게 사실 지금 딸은 없죠.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니 딸이 오는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딸은 행복하잖아 지금. 딸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딸도 문제가 있으죠. 그러니까 딸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잖아 지금. 딸이 불만을 가질 게 뭐야 지금? 근데 일단 아버지가 내담자니까 이 아버지가 일단 벗어나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럼 일단 방편은 자기가 법적으로 어떤 위험 요소를 그쵸. 일단 제거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쵸. 일단 법적인 위험 요소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뭐요? 법적인 위험 요소가 제거된다고 해도 아버지 자체에 그 내면 심리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거는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해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외부 환경적인 위험 요소만 제거되면 예. 그 다음에 개인- 나머지는 마음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거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냐? 없지 않냐? 그럼 계속 해라. 뭐가 문제냐? 네가 딸을 강간하는 것도 아니고 딸이 좋다고 하는 거고 너 또한 젊은이랑 섹스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라고 내가 그 사람의 편에 서러주면 그 사람의 죄책감은 꽤 많은 부분 경감이 돼요. 됐어요? 이해돼요? 네. 뭐 문제 있어요? 아니요, 기가 막혀. 됐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답이에요. 내가 답은 뭐냐면 체증하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너가 잘못한 게 뭐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쵸? 그 다음에 그냥 지금대로 지내라. 됐죠? 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은 답은 못 찾았어. 이해하세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혀 놀라면 안 돼요. 또 엄마와 섹스하는 아들 케이스 도 있고요. 이거는 케이스가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서.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쉽게 털지 못하죠.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놀라지 않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예. 이 마음. 그러려면 내가 내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지지 않으면 잘 안 돼요.
뭐냐면 내가 내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나한테 어떤 이야기가 있고 이걸 남 들었을 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꾸로 그 사람이 그럴 때 저런 얘기를 해? 이런 마음이 내한테 있거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 없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얘기 안 하잖아. 근데 뭐 오늘 아니 잘 이러잖아요. 뭐 이러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들으니까 다. 정말 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쓸데없는 얘기들을 그게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그 거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 이거 이런저런 얘기. 딱 포인트만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 쉽게 생각해요. 그게 쓸데없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나예요. 그쵸? 아닌가요? 그리고요, 그게 쓸데없는 얘기인지 중요한 얘기인지는 뭘로 구분되냐면요, 내 민감도하고 구분돼요, 사실은. 민감도. 민감도요? 예. 내가 그 어떤 작은 쓸데없는 사건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고, 내가 어떤 사건을 좀 대충 보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중요한 일도 그냥 하긴 뭐. 그런 일이지 뭐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내담자 하는 얘기 중에서 어. 상담자의 기준으로 그 내담자의 모든 걸 평가를 한다는 거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이쪽 내담자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상담자 입장에서 그건 별별 없다고 한다면 자기 기준이지 그것도. 아, 그러니까 좋은 기준을 가진 상담자가 돼야 돼요. 당연하잖아. 치유자 기술자 내담자가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더 우선권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담자는 보통의 내담자를 생각할게요. 보통의 내담자는 내가 행복한 것보다 주변 사람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10중 8구 그게 문제거든요. 내 행복보다 부모가 바라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가 반대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냥 결혼하면 되지. 네. 잠깐만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당황하고 있어요? 나보다 부모가 더 중요하니까 당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마음에는. 그쵸? 만약에 부모보다 내가 더 중요하면 이거 고민할 거리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내 남자는 지금 부모가 더 중요하대잖아. 그럼 내 남자 입장이 더 중요하면 그 부모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러고 말아야 돼 내가 지금. 내 남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냐 마냐가 제일 중요하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행복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냥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럼 다 제거해요 그냥. 아니에요? 이상해요?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 상담자는.